오늘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하면은 모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면으로만 다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이용하는 말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스스로 수신하고 제가하여 치국 평천하라 말은 어느 한 사람 누구누구 개인이라도 스스로 수행하여 올곧은 생각과 행동으로 가정과 지역에 귀감이 되어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주된 말은 주어, 즉 주인은 누구냐, 어떤 말이냐, 수신이 되겠습니다. 수신. 수신이란 몸을 닦는다, 즉 수행에 임하여 스스로를 내가 어떤 물건인가를 수행과 수련으로 닦는다는 것이지, 물로서 몸을 씻는 그런 것은 수신이 아니죠. 어쨌든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물건인가 요거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수행이란 말도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단지 할 어떤 단어, 어떤 말을 붙여야 좀 적합한가를 생각하다가 수행한다, 수련한다. 수련이야 몸으로 하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 어떤 그기 때문에 수련한다라고 하겠지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자리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려서 내가 하늘과 땅에 부합되게끔,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려는 행동을 배우는 것이 아마 수신의 가장 근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즉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운과 혈과 신명이 원만해야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되고 그것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는 천기와 지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운을 차리려면 뭘 먹어야 되죠. 먹는다는 것은 땅에서 나는 기, 즉 음식을 통해서 음식으로 얻어지는 기운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외에 천기란 무엇이냐? 하늘의 무궁한 공기, 이 공기가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좋은 공기를 마셔서 산소를 마셔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의 길을 먹고 사는, 즉 천기를 먹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운 덩어리입니다. 기의 덩어리예요. 나머지 혈이 돌고 정신이 맑은 것은, 온전한 정신을 지니는 것은 그 뒤의 일이고, 기가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수의 좋은 땅의 기운을, 즉 우리 부모를 거기에 모심으로써 좋은 기운을 자손들에게 오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의 그 기운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지금도 길을 얻기 위해서 또 색다른 곳을 찾아 나가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 기가 원만히 돌아야 이제 혈액도 돌면서 우리 몸의 84,000 경락을 통해서 신경 활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혈액이 제대로 돌므로 인해서 우리 두뇌가 맑아져서 몸에 신명이 맑고 밝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온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수신을 제대로 한 사람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듯이 나의 행위가 올바름이 밖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또 그리고 그 올바른 행동이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자기를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하는 것도 온당치 않은 것이죠. 스스로가 기혈이 맑고 스스로가 정신이 맑은, 심령이 맑은 상태에서의 수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수신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수신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온 집안을 다스린다. 다 그냥 올바른 행동을 하는 집안 사람들이, 어른이나 또 아랫사람이 됐든 올바른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이 온당히 세상에 드러나고, 또 고울이 드러나고, 멀리 가서는 이 나라가 드러나서 평천화한다는 말이 되겠죠. 사람들은 우리가 오장육부의 그 기운들이 제대로 다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또 오장의 간, 신, 비, 폐, 신장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의 그 기운을 받아서, 제대로의 또 영양공을 받아서 제대로 신명 활동이 이루어지면 누가 망가지라고 해도 오장육부는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다가 보면 세파에 부딪히다 보면 이리로도 부딪히고 저리로도 부딪히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짜증을 나게 만들어서, 짜증이라는 것은 스스로 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간이 손실이 되고, 심장이 손실이 되고, 또 위장과 대장이 손실이 되고, 신장 방광이 손실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잃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의 주관하는 것은 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장이 가장 튼튼하면 눈도 맑고, 눈이 맑으면 세상을 온전히 맑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심장이 다쳐서 누군가에게 놀랜다든가 스스로 짜증을 내서 이 화기가 올라와서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면 심장이 망가지죠. 망가지면은 그 옆에 한 동네에 있는 심장에 붙어 있는 오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망가지지요. 그리고 이제 간은 우리 몸에 혈을 만들어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망가지면은,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못 전해주니까 또 몸에 또 이상이 오죠. 요즘에 뭐 간에 병들이 많죠. 여러 가지 뭐 간암이라든가 뭐 간경화라든가 뭐 이런 병들이 오는 것도, 그것은 간이 배속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을을 품고 있는 것 중에는 혼백이 있는데, 그 혼을 품고 있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의 그 병, 내 부모로부터 오는 병이 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는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켜서 각 기관에 이제 보내는데, 뜻,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제대로 먹고 소화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름진 음식만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이 많고 적음의 과다에 의해서 뭐 위가 늘어난다든가 또 역류성이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병들이 또 많이 찾아오는데, 항상 뜻을 세우는 데는 위가 튼튼해야 그 본인의 뜻이 제대로 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를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 있는데, 폐는 자연의 생기인 산소를 들이고 내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 폐에서 들인 산소는 우리 몸 3만 6천 모든 신경에 다 산소가 전달이 되어 탄소를 거기서 또 이제 배출하죠. 그리고 폐는 혼백 중에서 백을 지니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어그러지면 폐가 망가지는데, 요즘에 폐암이나 뭐 폐에 대한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될 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신장 관광이 있는데, 신장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방광 내에 그 신장이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좌신과 우신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의 심장이 심장과 맞닿아 있어서 수화상제를 이루고 있는, 즉 수화상제는 무엇이냐? 물과 불이 만나 서로 화합을 하는, 즉 내가 몸에 화기가 많을 때는 이 수기가 올라가서 불을 꺼주고, 또 수기가 모자랄 때는 화기가 또 내려와서 이 수기를 좀 말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돕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화상제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서로 잘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장에 이상이 있어 뭐 투석을 받는다든가 뭐 신장염, 뭐 방광암, 뭐 여러 가지 병명들이 많은데, 그것은 신장 방광에 이상이 있을 때 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은 사람들이 이 지혜, 즉 꾀주머니라고 하죠. 꾀를 내는 주머니라고 그럽니다. 신장 방광이 튼튼하면 꾀주머니가 튼튼하기 때문에 온갖 슬기로운 그 꾀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남 주위 사람들로부터 영리하니 똑똑하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장, 방광, 폐, 위, 심장, 간, 이것들이 장기를 다스려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수신을 한 자들은 아무 이상이 없겠죠. 수신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며, 시국평천하, 뭐 별것 있어요. 한 사람의 행위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본을 따라서 주의가 맑아지고 그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나라가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평천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수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신을 제대로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행위가 따라야 온당한 수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호흡법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는 우리 사부님들이나 우리 도가 쪽에서 연결해 주신 그런 그 내공 호흡법이 있는데 열심히 수련하면 불치 난치에 상관없이 병이 있는 자는 병이 나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흉자는 좋아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목숨이 단명한 자는 목숨을 잊고 하는 호흡법이 있는데 그 호흡법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단전 호흡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의 몸에는 3단전이 있죠. 여기는 백회를 상단전이라고 이 가슴을 중궁전에서 중단이라고 하고 아래 배꼽 위에 세치자리에 거기는 하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단전 그러면 하단전을 얘기를 하는데 호흡법은 한 번 들어간 호흡이 우리 몸을 돌아서 통해져 나와야 1회통한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전면에는 인맥이 있는데 그 인맥에는 3단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척추뼈를 뒤로 해서 저 꼬리뼈까지 쭉 항문 밑자리까지 이어지는 뼈가 있는데 우리의 그 사람의 뒷면은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에는 3관이 있는데 3관에는 미려관, 녹로관, 옥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통을 하려면 3단전을 통하고 3관을 통해야 그 들어간 호흡이 한 바퀴 돌아 나와야 한 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인 기는 쭉 이렇게 들여서 딱 하면 아랫배 하단전에 딱 들어갔죠. 이거를 밑으로 항문 자리 그 관략근 뽀글뽀글한 자리 그 자리가 미려관입니다. 일단 그 미려관에서 그 들인 호흡을 받아서 그 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짝 미려관에 힘을 줌으로 인해서 그 기운을 위로 퍼 올려야죠. 척추 뒤쪽에 그 갈빗살인 것, 그 자리가 이제 녹로관인데, 녹로관으로 기를 퍼 올려야죠. 그럼 퍼 올리는 방법은 항문 자리인 미려관을 살못이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로관을 통과한 공기는 어때요? 옥침관, 우리 이 자리를 옥침관이라고 하는데 이 옥침관까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이 호흡이 여기에 닿아져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아주 들어갈 때는 열이라고 하는 공기가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아주 미세한 중간중간 오면서 다 나누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올 때는 아주 적은 공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굴리는 것을 1회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공호흡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수련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이러한 회통법, 내공호흡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병이 나아진다는 얘기도 누가 하겠어요? 우리 도가의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저희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너무 함부로 세상에 말을 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병자가 많은 세상에 이렇게 호흡법을 내놓고 또 이렇게 호흡을 들이내면서 할 수 있는 것, 병이 나아지는 것이 있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밖에 내놓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히 조금씩 풀어서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